또 여기 컨퍼런스 현장은 페이스북에서 실시간 중계가 되겠고요. UNN 뉴스 사이트와 한국대학신문 지면을 통해서 자세히 보도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진행을 최용섭 사무총장께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총장님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어느덧 우리 프레젠트 서밋이 제 3차 컨퍼런스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대학신문 수요판 발간과 함께 시작이 됐는데요. 전문대학 관계자뿐만 아니라 교육계에서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2차 컨퍼런스 이어서 3차 컨퍼런스에도 많은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총장님들의 열띤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컨퍼런스 진행 방법은 2차 컨퍼런스와 동일합니다. 발제를 맡으신 원장님께서는 30분 안에 발제를 맞춰주시고요. 또 사례 발표를 하실 남성희 총장님과 박도환 총장님께서는 15분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 발표가 끝난 후에 이권현 총장님하고 김천영 총장님께서 각 10분씩 지정 토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끝난 후에 브레이크 타임을 가질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2부 순서로 넘어가는데 그 자유 토론 시간은 강원관광대학교의 원재희 총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 인더스트리 4.0과 전문대학 교육의 질 제고 방안에 대해서 강연해 주실 이용순 원장님의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원장님께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직업 전문가십니다. 현재 직업교육의 싱크탱크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원장으로 재직 중에 계시고요. 간단한 양력으로는 홍익대에서 공업교육학을 전공하시고 충남대에서 교육학 박사를 수여받으셨습니다. 대한공업교육학회장, 한국직업교육학회장, 직업교육단체 총연합회 상임 공동대표를 역임하셨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죠?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이용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전문대학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주요 전문대학 총장님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더스트리 4.0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거나 또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의견들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그 인더스트리 4.0이 교육 분야, 특히 고등직업 교육 분야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포럼의 주최 측에서 저에게 인더스트리 4.0과 전문대학 교육의 질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발표 주제에는 인더스트리 4.0이 제시되어 있지만 인더스트리 4.0에 대해서는 앞에서 충분히 다루어졌기 때문에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는 그 주최 측의 요청에 따라서 제가 발표할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전문대학의 미래 환경 변화와 당면 과제를 살펴본 후에 전문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 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 구조와 직업 구조는 매우 급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그 직능원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래 환경 변화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인구 변화 요인이고, 그 다음에 지식 정보 기술의 실용화, 글로벌화,
사회문화 변화 이렇게 요인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인구 변화 요인과 관련해서 인간과 기계와의 일자리 경쟁이라든가 또는 외국 근로자와 내국 근로자 간의 일자리 경쟁이라든가 또 중소기업 대상의 평생 직업교육 참여 요구 증가 등이 중요한 변화이고요. 그 다음에 지식정보기술의 실용화 관련 요인과 관련해서 고숙련 일자리가 증가하고 노동 형태가 변화하는 등 이러한 중요한 변화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화 요인과 관련해서는 국가 간의 인력 이동 활발이라든가 또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직업교육 수요 증가 이러한 그 변화가 주요 변화고요. 사회문화 변화 요인과 관련해서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기업 문화 변화 등이 중요한 변화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인간과 기계 간의 일자리 경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414개 직종 총 2,500개 일자리를 대상으로 분석한 맥킨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30년에는 국내 총 노동 시간의 약 50%가 자동화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전체 노동 시간의 20% 이상이 자동화 가능 업무 종사자 수는 전체 근로자의 86%에 달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100% 자동화 대체 업무 일자리 비중은 전체 근로자의 0.3% 정도로 매우 낮게 전망되었습니다. 결국 기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 직업 교육에 대한 요구가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따라서 전문대학 또한 이에 대비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선 내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간의 일자리 경쟁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 확대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을 기준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외국인이 76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월 200만 원 이상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가 21만 명에 이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전문대학교 초임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이 높음을 감안할 때 내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간의 일자리 경쟁은 앞으로 더욱 심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다자관계인 포트폴리오 근로관계라든가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ICT 기반 모바일 근로관계 등 다양한 고용과 근로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비정형적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의 평생 직업교육 참여 기회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들에 대한 평생 직업교육 참여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회 안전망으로서 직업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전문대학이 이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평생 직업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할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전환되면서 승자가 독식하는 형태의 이 플랫폼 경쟁 방식으로 기업 경쟁 방식이 변화되면서 창의적 숙련 기술인 양성 및 활용을 위한 고등직업교육기관과 기업 간의 상생적 연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 독일은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인더스트리 4.0, 또 인더스트리 플랫폼 4.0, 또 아르바이텐 4.0 등의 미래 산업 구조 및 노동 구조 변화를 전망하면서 기업과 대학 간의 유기적 산학협력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1년부터는 영국이 이 독일의 듀얼 시스템 방식에 이걸 벤치마킹하면서 도제 과정의 개혁을 영국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전문대학에 큰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문대학 교육에서
대학과 기업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강조되고 있고 IPP라든가 또 P택이라든가 장기 현장 실습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혁신되어야 함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한국 적용도 지수는 25위에 불과해서 전문대학이 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 변화에 대비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대학의 현실은 해결해야 할 다양한 당면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장님들께서도 현재 당면한 전문대학의 과제를 누구보다도 더 절실히 알고 계실 것으로 판단해서 간단하게만 제시하고 개선 과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당면 과제는 4년제 대학 대비 높은 취업 경쟁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은 매우 부족한 상태여서 2016년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금 약 1조 4,560억 원 가운데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은 전체의 23%인 3,347억 원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OECD 통계에서 제시된 우리나라 일반 대학 대비 전문대학의 공교육비 비율을 살펴보더라도 일반 대학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9.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59.3%보다도 9.7%포인트가 낮습니다. 따라서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당면 과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규모에 비해서 대졸자들의 공급 과잉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자료에 따르면 일반 대졸자하고 전문 대졸자를 합한 79만 2천 명의 인력이 노동시장의 수요를 초과하여 공급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은 취업의 질 향상과는 달리 취업의 양적 확대에 좀 더 노력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일자리로의 취업까지 전문대학이 관심을 가져야 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취업의 양을 확대하고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 대학보다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교육과정의 운영과 함께 취업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전문대학은 많은 노력을 통해서 신입생 경쟁률이 높아졌고 또 4년제 대학의 유턴 입학자가 증가하는 등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미래 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일반 대학과 다른 경쟁력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또 유연한 학사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반 대학들이 취업률과 충원률을 높이는 데 몰두하면서 전문대학의 인기 학과를 모방하여 운영하고 있어서 사실 외형상의 경쟁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직업구조가 급변한 상황에서 학과 중심 학사 제도의 한계가 계속 제시되고 있습니다. 일반 대학이 학과 개편을 통해서 외형상 모방하겠지만 내적 경쟁력을 모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전문대학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직무 중심 학사 제도의 혁신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학 입학 자원 감소로 인한 전문대학 재정 지원 압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2018년부터 대입 정원과 고등학교 졸업자 수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2020년 이후에 초과 정원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이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미래 예비 학생과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외형과 실속을 갖춘 매력적인 전문 대학을 만들어야 함과 동시에 미래 학생 자원이 될 수 있는 틈새 수요, 즉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또는 전직을 희망하는 근로자, 이러한 그 틈새 수요를 발굴하고 준비할 필요도 있습니다. 2017학년도 전문대학 지역별 신입생 등록률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방안이 지역 소재 전문 대학에게 더욱 절실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외에도 전문 대학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제시하면 사회적 양극화 개선을 위한 전문 대학 위상이 미흡하고 자격 또는 직무 중심의 학사 제도의 개편 노력이 미흡하며 중등 직업 교육과의 연계가 미흡하는 등의 문제가 당면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숙련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학습 능력이 낮은 전문대학 신입생들에게 학생들의 특성에 적합하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라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결국 학생들의 특성을 감안한 교수학습 방법의 획기적인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전문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6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과거 전통적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미래 고등직업교육 4.0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인재상, 또 교육방법, 학사제도, 교수, 시설 및 기자재 등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먼저 첫째로 팔로워, 수용자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에서 리더나 룰세터, 즉 선도 인력을 양성을 하기 위한 직업교육으로 전환하고, 둘째는 실패하지 않도록 정답을 알려주는 직업교육에서 실패를 통해 학습으로 연계하여 정답을 찾아가는 직업교육으로 전환하며, 셋째는 학교 기업 중심의 직업교육에서 학생, 교수, 근로자 중심의 직업교육으로 바꿔야 하고, 넷째는 전통산업시대의 일방적 고정적 직업교육에서 융합산업시대의 협력적이고 신속 유연한 직업교육으로 전환하며, 다섯째는 직업교육 4.0 시대에 학생들에게 무엇을 알고 있는가 보다는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는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과 숙련 중심의 직업교육에서 역량과 성과 중심의 직업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째는 학령인구 대상의 직업교육에서 생애 경력 개발 단계에 따라 학령인구를 포함한 성인 근로자, 고령자 중심의 직업교육으로 전환하고, 일곱째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저출산 고령사회,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등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변화에 따라서 직업교육기관은 단순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학습과 일자리, 그리고 삶의 가치 등을 공유하는 장소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덟째로 최근 학교 중심의 직업교육만으로 학생들에게 기업에서 요구하는 취업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직업교육에서 학교 교육과정과 체계화된 학교와 학습 경험을 인정하는 직업교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일자리가 다수 창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즉 국내 일자리뿐만 아니라 그 해외로도 국외로도 일자리로의 취업이 매우 활발해질 것이므로 국제 간의 상호 인정 자격 중심의 직업교육 체제로 전환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 변화, 기술 변화, 학습자 특성, 21세기 핵심 역량 등의 변화를 고려할 때 교육의 주체, 교육 체제, 교육 방식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아래가 교육 방식입니다. 교육 방식으로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교육의 참여 주체의 경우에 현재 교수는 지식의 전달자, 학생은 지식의 수용자인데 향후 교수는 학습을 돕는 학습의 디자이너로서 학생은 지식의 자율적인 생산자로 변화돼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교육 체제의 경우에 단선형 학제 중심의 대량 생산 체제는 학점제 도입 등 나노 디그리 같은 이런 학점제 도입 등 체제 유연성을 확대하고
비선형 생애 주기에 따른 평생학습 체제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다양한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형 학습이라든가 개발된 직업 능력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 방식의 경우에는 도서관 형태의 지식이라든가 또는 강의 지식 습득 중심에서 학생의 체험 중심, 또 지식의 재구성, 학습 분석, 학생 맞춤형 학습으로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유선 기반 정보 환경은 스마트 학습 환경 구축으로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그 비전은 전문대학을 통한 또 다른 성공 경로 구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학생 진로 및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의 직업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취약계층의 사회적 계층 이동 경로를 제공함과 동시에 선순환적 숙련기술 인력 양성 및 활용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의 질 모형에 따라서 사회적 안정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 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는 생산적 복지 개념을 통한 전문대학을 지원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일할 기회를 찾기 어려운 국민들에게는 국가, 기업, 학교, 노조 등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자활의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전문대학생은 20.4%로 일반 대학생보다 8.3포인트가 더 높고 소득분이 3분의 이하인 전문대학생이 57.9%로 일반 대학생보다 11.8%포인트 더 높기 때문에 더욱더 국가는 생산적 복지 차원에서 전문대학을 지원을 해야 합니다. 급변하는 미래 환경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평생 직업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평생 직업 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인 전문대학을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페이지에 제시된 한국인의 생애 단계별 평생 직업 교육 과업 모형을 설정하고 전문대학들은 이러한 단계별 과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한국인의 생애 단계별 평생 직업 교육 과업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인의 생애 단계는 학교 교육 단계하고 직업생활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고 개인 과업은 개인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진로인식, 진로선택, 취업과 구직, 직무능력 향상 등 이렇게 단계에 따라서 추구해야 할 생애 과제로 구성을 했고 전문대학에서는 사회 구성원이 누구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직업교육 제도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고등교육 체제를 재구조하는 것으로 이원화된 학제 운영을 제안합니다. 일환으로는 전문대학을 산업대학으로 개편하고 평생 직업능력개발기관으로 발전시키는 방안과 이안으로는 전문대학을 존립시키면서 복선형 체제를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안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듭니다. 결국 핵심은 일반 교육 학제와 직업교육 학제를 구분하여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전문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미래 환경 변화와 기업의 요구를 신속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학사 제도로서 한국형 나노 디그리의 적용을 제안합니다. 나노 디그리는 단기 학기라고 합니다. 이 한국형 나노 디그리는 특정 분야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직무 능력 향상에 필요한 핵심 강좌 및 현장 실습을 묶어서 단기 교육 과정으로 구성 운영하는 형태로서 현재 내년 2018년에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2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과 연계해서 한국형 나노디그리 기반 학사제도를 운영한다면 일반 대학과 차별화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 경영학과의 경우에 회계와 인사와 총무 등의 직무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면 6개월 동안 회계 과정의 단기 학위를 취득해서 회사에 취업해서 일하다가 또 부서 이동 등으로 인해서 인사 업무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 과정의 단기 학위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유연한 학사 제도로 개편을 의미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일반 대학과 차별화된 학사 제도를 운영함과 동시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과거에 그 특성화 고등학교하고 전문대학 간의 2+2 연계 과정이 운영되었지만은 그림의 그 연계 과정 챌린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이유로 여기 성과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최근 평생 직업교육 참여 요구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직업계 고등학교 고등직업교육기관 간의 연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연계를 위해서 단절 없는 끊임없는 경력 개발 지원, 차별화된 역량 교육, 신속 유연한 학사제도 지원, 상생적 산학 협력 강화 등을 전략으로 해서 추진해야 할 7개 추진 과제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첫째는 직업계고 학점제와 연계한 학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둘째는 과정평가형 자격 혹은 NCS 자격에 기반한 교육과정으로 개편 운영하며, 셋째는 대학 학사 정보 시스템과 나이스, HRD 넷과 학점은행제와의 연계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넷째는 피텍, 계약학과 지원사업과 재정지원사업 간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며, 다섯째는 지속적인 연계과정 운영을 위한 법 제도를 개편하고, 여섯째는 기업 맞춤형 인재 인력 양성과 애로기술 지원 등 상생적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하며, 마지막으로 괜찮은 일자리로의 취업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작년 2016년에 전국 전문대학 총장회의, 작년도 이 행사죠. 이 행사에서 건의한 사항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GDP 대비 1.0 수준의 고등교육 예산을 확대하고, 일반 대학의 재학생 대비 전문대학 재학생 비중에 비례하는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김상곤 현 부총리는 지난달 말이죠, 8월 30일에 열렸던 이 행사에, 우리 전문대학 프레지던트 서밋 이 행사의 개막식에서 OECD 선진국의 전문대학 지원 현황과 비교해 볼 때 전문대학 137개교 중 국공립대가 8개에 불과하고 지원액은 2%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완전히 시장에 고등직업교육을 맡겨왔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고, 국내 전문대학 어려움에 공감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문대학 재정지원 수준이 낮다는 데 대해서도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으며, 전문대학이 제 역할을 하고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재정상 한계나 예산 당국과의 역할 분담 과정에서 쉽진 않겠지만 가능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전문대학들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또 일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길러내는 일을 제대로 해달라는 이러한 당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소재 전문대학은 지역사회 교육문화 경제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경제적, 산업적 불리한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문대학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인재 양성 및 활용 차원에서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협력해서 종합적인 전문대학 지원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직업 세계와 노동시장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서 직무와 관계없이 조직 구성원 전체에게 요구되는 핵심 능력인 직업 기초 능력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는 직업 기초 능력 중심의 교양 교육 과정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근로자의 직업 능력은 크게 직무 수행 능력과 직업 기초 능력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직무 수행 능력이란 개별 직종별로 독특하게 요구되는 능력으로서 전공교과 교육과정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반면에 직업 기초 능력은 대부분의 직업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능력으로서 교양교과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직업 기초 능력의 세부 영역은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팀워크 능력, 직업 윤리 등을 말하고 기업에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능력들입니다. 이와 같이 기업이 요구하는 미래 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직업 기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제시를 했는데요. 모듈식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통해서 직업 기초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하고 또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통해서 직업 기초 능력의 향상을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모듈식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통해서 직업 기초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시하면 저희 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업 기초 능력을 구성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이렇게 유목화해서 모듈화하고 또 교양 교과목 형태로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도식화하면 이러한 그 모듈이 나오고 이거를 묶어서 성공적인 직업생활, 효율적인 업무수행 이러한 그 교과목을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인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통한 직업 기초 능력 향상 방법은 후반부에 다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전공 교과와 관련된 교육과정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은 NCS 기반 교육과정 형태로 NCS 중에서도 필요로 하는 부분만을 선택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 또는 직무 기반으로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중등 단계에서는 NCS 능력 단위를 단위로 해서 자격 또는 양성 인재 유형에 기초한 NCS 교육과정을 NCS 기반 국가교육과정을 교육부에서 2015년도에 고시를 했고 내년도 2018년도 신입생부터 정식으로 운영된 상황에서 전문대학에서도 국가 역량체계와 NCS 자격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NCS 자격에 기초한 전공교육과정이 개발되어 운영된다면 외국의 직업 자격과의 상호 인정 등이 가능할 거고 또 계약학과라든가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도 매우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최근 그 세계적인 IT 자문기관인 가트너의 보고서에 의하면 교육 빅데이터 분야에서 학습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학습 분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학습 분석은 학습자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효과적인 학습 모델을 구축하는 것으로 학습자의 성적뿐만 아니라 행동, 성격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풍부한 프로파일을 제공함으로써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의 대학들은 학습 분석 기술을 도입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같은 경우에도 이 학습 분석 결과로 기초 수학 과정 이수율이 65%에서 85%로 향상됐고 수업 만족도도 향상되었습니다.
조지아 주립대학 경우에도 이러한 학습 분석을 통해 가지고 2010년 대비 2016년은 졸업생이 지출할 수업료에서 1,500만 달러를 절약하고 대학은 300만 달러의 ROI의 투자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미시간 대학도 이러한 학습 분석을 통한 결과를 활용해서 학습 성과를 10 내지 20%를 높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학습 분석 기술은 교수 학습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지만 효과적인 학교 경영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대학은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게 될까요? 앞으로는 역량 중심의 창의적 융합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저명한 고등교육 정책 전문가인 케빈 캐리는 20년 후에 우리가 알던 방식의 대학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형태의 교육기관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의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방향이 지식 중심이 아닌 역량 키우기 중심의 온오프라인 교육 시스템 개발과 교육 콘텐츠 확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하버드 대학 입학보다 더 어렵다는 파괴적 혁신의 아이콘인 미네르바 스쿨이 학습자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거꾸로 수업, 플립 러닝 진행을 통해서 1학년 과정에서 사고력 및 문제 해결력 등의 역량을 개발하고 있는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교육에 한 발 더 다가간 것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학기술 지식에 기반한 디자인 사고를 위한 스팀형 교육 시스템 구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D스쿨은 혁신과 양성을 목표로 디자인 싱킹을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식 학과는 아니고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과정으로 한 해 600 내지 70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의적 혁신적 인재 양성을 위한 탈학교 체제의 하나로 최근에 새로운 교육 환경과 교수 학습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무크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무크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강좌를 말합니다. 이미 다 아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수강 인원의 제한이 없이 모든 사람이 수강 가능하고 웹 기반으로 미리 정의된 학습 목표를 위해서 구성된 강좌를 말합니다. 이 무크는 학습자가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던 기존의 온라인 학습 동영상과 달리 교수자와 학습자 또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질의응답이라든가 토론, 퀴즈, 과제 제출 등 양방향 학습이 가능한 이러한 형태입니다. 아울러 학습자는 세계를 넘나들면서 배경 지식이 다른 학습자 간 지식 공유를 통해서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 새로운 학습 경험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형 무크 K무크라고 하죠. 이 K무크는 2015년에 서울대하고 카이스트 등 10개 국내 대학에서 27개 강좌 시작해가지고 작년도에 140개 강좌, 2018년까지 총 500개 이상의 강좌 운영을 목표로 매년 강좌 수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일반 대학과는 차별화된 특성화 강좌를 중심으로 K무크로 교육 방법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 학습과 현장 학습의 결합을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학습은 학생 개인이 또는 그들이 스스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에 대한 문제를 찾고 해결함으로써 산출물을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 학습은 학생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제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향상시키는 현장 학습을 병행해서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학생 또는 그룹별로 현장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산출물을 도출하는 경험을 하게 되므로 수업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때 교수는 현장 수업에서 결과물을 학생들로 하여금 이메일 전송 또는 온라인 강의실에 탑재하도록 하고 피드백과 강의실 수업과 현장 수업이 연계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료가 제가 그 최종적으로 수정한 자료가 있습니다만 갖고 왔는데 이게 요즘 보안 그 때문에 어떻게 작동이 안 돼서 먼저 지금 자료집에 지금 갖고 계신 자료집에 있는 자료가 됐는데요. 내용 중에 일부 제가 수정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로 최근 새롭게 제안되고 있는 플립 러닝, 거꾸로 수업이라고 그러죠. 거꾸로 수업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플립 러닝은 주입식 교육을 거꾸로 뒤집은 학습 시스템입니다. 즉 사전에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개념이나 또 이론, 정의 이런 부분들을 예습하고 본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는 이를 기반으로 토론이라든가 프로젝트 등 상호작용을 하거나 심화된 학습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울산과학기술원이 2009년에 도입한 e에듀케이션이 있고요. 카이스트가 2012년에 도입한 에듀케이션 3.0 프로그램이 그 플립 러닝 수업에 적용 사례인데요. 이 에듀케이션하고 에듀케이션 3.0 프로그램을 적용한 수업에서 학생들은 그 온라인 학습 플랫폼에 접속해서 교수가 사전에 준비한 강의 비디오라든가 강의 슬라이드 또 외부 동영상 등을 디지털 자료로 반복해서 개인별 그 진도에 맞춰 가지고 학습한 후에 최소 주 2회 실시하는 강의실 수업에서 온라인에서 학습한 내용을 학생과 교수가 또 학생과 동료 학생들 간에 질문하고 토론을 하면서 그룹을 만들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 등이 교수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중요한 역동적 도구로 제공하는 강력한 교수학습 방법이 하나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이 많은 연구들에서도 이 플립 러닝이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또 학생 교수 간 상호작용하는 기회를 확대하게 하고 또 학업 성취도를 향상하고 학습 동기라든가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는 등에 기여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를 위해서는 각 대학에서 인프라 구축과 또 각 부서 간의 그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협력적 네트워크라든가 학생 중심의 학습 문화라든가 최적의 다양한 학습 공간 구축이라든가 적절한 행정 지원이라든가 무엇보다 IT 인력 확충과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강의 또는 관련되는 동영상 등의 자료를 교수가 준비를 하고 교수가 준비를 하고 강의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과 피드백을 하는 교수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넷째는 융합 인재 교육인 STEAM을 제안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그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다니엘 핑크가 언급한 하이 컨셉 시대, 즉 농경 시대라든가 산업 시대 그리고 정보화 시대를 거쳐서 미래에는 창의성과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시대라고 예견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림과 같이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인 소양, 스팀 리터러시와 문제 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적용 가능한 예로는 표와 같이 IT, 또 BT, NT, ST, ET, CT, 6T를 그 기반으로 한 융합 학문의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많은 대학들에서 A 전공 내 그
세부 전공을 융합하고 또 전공 간의 융합 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스팀은 학생들의 흥미라든가 성공의 기쁨 등을 통해서 새로운 문제에 도전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하고 열정이 생기게 하는 감성적 체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의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과목을 융합하는 블록 타임제라든가 전공 교수 간 협동적인 노력 등이 필요합니다. 예, 이게 지금 제가 마지막에 하나 그 스마트라는 게 있는데 지금 바꿔온 거에 들어있는데 안 들어있어서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요. 전문대학 교육질 제고를 통해서 길러내야 할 미래 인재상 어떤 사람일까요? 스마트한 인재. 스마트의 S는 쉐어, 나눌 줄 아는 사람. M은 멀티플레이어, 다재다능한 사람. 또 A는 액션, 행동하는 사람. R은 릴레이션, 관계 지향적인 사람. 또 T, 투마로우,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 이렇게 스마트에 대해서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총장님들도 각 대학에 특화되어 길러내고자 하는 미래의 스마트형 인재상을 한번 그려보시는 건 어떨까 제안을 드리면서 제가 또 동영상도 준비를 했습니다만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료는 나름대로 좀 더 준비를 해왔는데 죄송합니다. 예. 시간 제가 50분에 끝나는 걸로 착각을 했네요. 40분 끝났어야 되는 거죠? 네. 예, 죄송합니다. 이게 10분을 더 초과해서 말씀을 드려서 예, 어쨌든 암만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구성원 간에 서로 마음을 합하고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대학의 경우에는 교수님들의 서로 같은 공감을 이끌어내고 소통을 통해서 협력을 이끌어내고 한 마음으로 같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머리로 걷는 대표적인 집단이다 보니까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장님들께서 하여튼 가지고 계신 각 대학의 좋은 정책들을 구성원들의 하여튼 같은 협력과 이해를 이끌어내서 발휘하면은 좋은 대학으로 인더스트리 4.0에 대응하는 우리나라가 25위라고 하지만은 저는 무궁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전 국민이 모두 다 알고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러한 측면에서도 우리가 현재는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늦습니다만 시작을 하면은 세계를 선도할 걸로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예, 총장님들의 건강과 행복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